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1과 1-2 사실상 순서로 놓고 보자면 1-2를 먼저 만드는 게 더 그냥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맞는 경우지만, 우리가 얘보다 얘를 먼저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얘를 그냥 먼저 만들어 보시라고 한 거고, 얘는 우리가 만들었던 거 활용하면 진짜 뭐 금방 뚝딱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새로운 폼 태그도 써야 되고, 폼 태그 같은 경우는 이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메서드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낯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가 더 어려운 건데, 같이 한번 해보죠. 저는 뭘 갖다가 할까? 그냥 do delete?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을 do write sublet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들어갈 겁니다. 요거 바꿔줘야 되고요. do write, 그리고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id는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id 말고 다른 게 하나 필요하겠죠? 네, 스트링 타입으로 title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주고, request.get parameter, 여기에 이름은 title, 그리고 body 하나 더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delete 쿼리가 아니라 우린 insert 쿼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insert into, 네, 아티클에 그 다음에 where 이런 거 필요 없죠? 대신에 다른 게 필요할 거예요. 얘를 set red date부터 넣어주면 될 거예요. 번호는 어차피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얘는 now 함수 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자체의 내용을 좀 가볍게 바꿨기 때문에 컬럼이 몇 개 없는데, 컬럼이 더 많으신 분들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놓고 타이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바디까지 내용을 넣어 줄 겁니다. 근데 이거 바디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백티 추가해 주고, 자, 이러면은 해당 쿼리를 날려줄 거예요. 그쵸? 근데 날릴 때 딜리트가 아니라 뭐다? 인설트. 우리가 인설트 한 거니까. 그쵸? 이거 날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날렸을 때 이제 몇 번 글이 생성되었는가 뭐 이런 거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인설트 할 때 우리가 써봤던 방식이 있죠. 이 인설트 날리는 방식에서는 리턴이 인트였어요. 얘가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이 인설트 쿼리 찾아가 보면 db util에 인설트, 얘는 인트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된다면 몇 번 글을 인설트 했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이거는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이 아이디 활용해서 글 번호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리스트로 돌아갈 거니까 여기만 생성되었습니다 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do write 끝났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 아 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서블릿이 하나가 추가로 생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서블릿을 수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서블릿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서버가 리로딩이 돼도 못 읽어요. 이럴 땐 서버를 껐다 키는 게 맞아요. 꺼주고 다시 켜줘야 됩니다. 아예 서블릿 추가로 생성이 되었을 때. 근데 이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 지금 서버를 껐다 켜야 적용이 되겠구나, 아니면 그냥 새로 고침만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익숙해질 텐데,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서버를 껐다 켜야 되나? 그냥 새로 고침만 해도 되나? 헷갈리잖아요. 애매할 땐 그냥 껐다 키세요. 이거 서버 껐다 키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뭐 프로그램이 워낙 가벼워서 금방 뚝딱 하고 켜지니까 웬만하면은 서버 껐다 키시고, JSP 같은 것만 수정을 했다? 그럼 서버 안 껐다 켜도 돼요. 그냥 새로 고침만 해도 돼요. 근데 서블릿 건드렸다?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애매하면 서버 껐다 키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아티클에 do
라이트 명령어고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 자리에 뭘 넣어볼까? 제목 1 이런 거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바디 자리에는 내용 1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요청이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글이 입력이 됐다면 지금 500 몇 번 글까지 있으니까 대충 500 몇 번 글 생성되었습니다 나오면서 리스트로 돌아가면 되겠죠? 안되네요. 쿼리가 문제가 발생을 했네. now set. 네? 업데이트 데이트? 저 업데이트 데이트 컬럼이 없을걸요? 있구나. 저 있군요. 없는 줄 알았네. 그러면 넣어줘야겠죠.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까지 추가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서블릿이 수정된 상태니까 리로딩만 되면 돼요.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 이제 548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리스트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48번 나와있고 들어가 보면 읽을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하고, 그죠? 일단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게시글을 이렇게,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을 이렇게 써야 된다? 아무도 이 게시판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버튼 눌렸을 때 write.jsp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글쓰기 작성 페이지 형식을 보여준다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쓰기 버튼은 리스트에 만들어 줄까요? 리스트 테이블 상단 부분에 div 안에 a 태그 하나 그냥 만들어 주고 글쓰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경로 서블릿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서블릿에서 URL 매핑을 이걸로 걸 거예요. 라이트 아티클 라이트로 걸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이기 때문에 아티클 따로 적어줄 필요 없겠죠? 같은 위상이니까 라이트만 적어줘도 알아서 이 서블릿을 찾아갈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저는 메인 페이지를 복사하겠습니다. 메인 서블릿을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이름을 아티클 라이트 서블릿이라고 해줄게요. 두 라이트랑 다른 거예요. 라이트 서블릿 들어가서 얘를 바꿔줘야겠죠? 아티클에 라이트. 제가 왜 메인을 복사한 거냐면요, 얘는 JSP한테 일 넘기는 게 끝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얘를 그냥 복사해 갖고 온 거예요. 이 경로만 아티클에 라이트. 근데 이런 JSP 없으니까 뭐 해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별거 아닌 거긴 한데 이거 생각보다 편한 거라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아티클 폴더에 JSP 폴더에 아티클 폴더에 라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닫혀있죠? 제 건 지금 닫혀있는 상태죠? 그럼 이렇게 눌러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띄워놓은 것 중에 이 아티클 폴더까지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 이런 게 있다. 그럼 얘 해놓고요. 이거 눌러보세요. 링크 with 에디터 누르면 알아서 그 폴더 열려요. 얘는 그리고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켜놓고 작업을 하면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럼 이렇게 이것도 띄워놓고 해봅시다. dbutil도 띄워놓고 그리고 SQL 에러 익셉션 얘도 좀 띄워놓고 자 보세요. 지금 서블릿 할 때 얘를 찾아온 거거든요. 이거 닫혀있으면 얘도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도 열릴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얘도 열리고 얘도 열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열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되게 간단한데 뭐랄까 더 길어지고 구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거 켜놓고 작업하면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꺼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눌러봤자 여기 안 변해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얘를 왔다 갔다 해봤자 안 열려요. 근데 이걸 켜놨다 그럼 바로 지금 열렸죠.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서블릿을 하나 들어간다 그럼 서블릿 있는 패키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이렇게 눌러서 메인, 웹앱, JSP, 아티클 찾아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거 한 번이 더 편하겠죠? 별거 아니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서
여러분들이 숙달되시면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린 거고, 여기다가 JSP 파일 만들 겁니다. 이름은 라이트.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세팅을 해볼까요? 게시글 작성, 게시물? 게시글? 게시물 다 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런 데다가 h1 태그 하나 만들어서 게시물 작성 넣어주고, 일단은 이거부터 좀 해보죠. div를 2개 만들자. 2개 만들어 내고요. 이 안에 일단 이거부터 보죠. 우리 light.jsp 파일 만들었고, 이거한테 일 시킬 수 있는 서블릿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버 한번 껐다 키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얘가 잘 나오는지 한번 봐보죠. 먼저 우리 리스트에 저거 버튼 만들어 놨으니까 글쓰기 버튼 눌렀을 때 light.jsp가 잘 나오면 되죠? 잘 나오네요. 얘는 까보면 여기까지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컨텐츠를 안 가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input 태그라는 걸 써볼 거예요. 우리 input 태그 써본 적 없었죠? input 태그라는 걸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웹상에서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되면 일단 input이에요. 우리가 콘솔에 찍을 때에는 입력을 스캐너로 받았죠. 근데 이제 웹의 화면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put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put 태그 텍스트,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해볼까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애가 나와요. 근데 입력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뭐가 없어요. 일단 입력할 수 있는 input 태그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먼저 파악을 하시고, 얘는 제목을 입력해라 라고 앞에 텍스트를 하나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잘 보시면 얘는 어떤 태그예요? 네, 셀프 클로즈드 태그예요. 닫는 태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따가, 아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인풋이 닫는 태그가 있었으면 이 안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넣어놨대요.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써있었으면 좋겠어요. 입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인풋이 닫는 태그가 있었으면 이 사이에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 닫는 태그 없죠. 그래서 얘는 원래 그 기본적으로 값을 지정할 때 value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글쓰기 이런 거 해놓으면 글쓰기가 들어와 있어요. 얘는 추가로 더 쓸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어요. 이게 value, input 태그에서 쓰는 value.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위치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place 폴더 여기에다가 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해놓으면, 자, 얘도 뭔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아까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뭐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나 아니면 뭐 게시판에 글 쓸 때나 이런 거 밑에 깔려있는 얕은 글씨, 얘는 실제로 입력을 하면 지워졌다가 지우고 다시 아무것도 없어지면 나타나고, 이런 거. 이게 플레이스 홀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토 컴플리트. 얘가 속성이 이거였나? 이거 왜 들어가 있지? 얘는 근데 하긴 이거는 지금 해도 안 보이겠다. 이거 그거예요. 내가 여기 뭐 입력하려고 마우스 커서 딱 갖다가 클릭하면 이 밑에 내가 최근에 입력했던 것들 나오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자동 완성. 그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기록이 남는 행동을 한 게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복사해서 내용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게 나와요. 근데 내용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칸이 작지 않나요? 물론 더 입력을 하면 넘어가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받는데
좀 더 긴 본문 같은 걸 입력을 받을 때 쓰는 태그가 또 따로 있어요. 인풋 말고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닫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미리 이 값을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밸류가 아니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기본 값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텍스트 에어리아 해놓고 태그를 만들면 보세요. 콜스가 있고요, 로스가 있어요. 이걸로 사이즈를 이미 키워놓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기본값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를 늘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얘로도 조정이 된다라는 거. 얘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얘를 가지고 뭐 할 게 아니니까 그냥 꺼놓고, 아이디도 꺼놓고, 이 네임도 일단은 지워놓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는 이 타입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얘는 텍스트 글자 입력 받을 지역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플레이스 홀더 같은 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얘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죠?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제목을 입력을 했고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못하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요청을 넘긴다. 그럼 결국 얘네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폼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면 액션이 알아서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이 폼으로 내가 지금 적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이 부분들을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폼으로 감쌌다고 해서 얘가 변화하진 않아요. 우리는 뭔가 작성, 등록, 확인 이런 버튼을 눌러야 글을 쓸 수 있었죠. 그동안 이런 버튼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얘도 A로 만들어도 되고 인풋으로 만들어도 되고 버튼으로 만들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폼 태그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A는 안 쓰고요, 버튼 아니면 인풋을 씁니다. 자, 저는 버튼으로 해볼 거예요.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 여기다가 작성 이런 거 하나 넣어 줄게요. 지금 버튼의 위치를 잘 보세요. 폼 태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세요? 뭔가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버튼에 이거밖에 안 해줬죠. 버튼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요청을 어떻게 한다? 보내고 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두 라이트 해봤어요. 그냥 작성 누르면 뭐라 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생 버튼이면 우리 그 코드펜에서 만들어 봤을 때는 눌러도 아무런 그게 없었잖아요. 깜빡깜빡도 안 하고 그냥 얘만 한번 약간 누르는 그 이펙트만 살짝 생겼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 일이 벌어져요. 자, 이 폼 태그 안에서 버튼 태그를 사용을 하면 기본 타입으로 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거는 전송이라는 뜻인데요, 이 폼 태그를 사용을 했으면 이 서브밋을 해줘야 돼요. 근데 폼 태그 안에서 사용한 버튼 태그는 타입 서브밋, 이게 생략되어 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폼은 버튼이랑 많이 써요. 근데 이걸 인풋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게, 인풋도 이런 게 되거든요. 인풋, 이렇게 말고 인풋 타입 서브밋 이라고 만들어주면, 그리고 얘는 이제 이름을 그 안에 텍스트가 들어있으면 들어있게 하고 싶을 때 밸류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밸류를 해서 얘는 글쓰기 이런 거 해볼까요? 인풋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얘도 지금 타입이 서브밋 들어갔죠. 그럼 얘도 누르면
전송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애가 중요한 건데, 그 폼 태그 안에서 버튼은 기본적으로 타입이 서브밋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버튼을 전송 버튼으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클릭용 버튼으로 쓰고 싶었다, 그러면 타입을 바꿔야 돼요. 폼 태그 안에서 쓸 거면. 기본 버튼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네. 인풋이 아닌데? 네. 아무튼 폼 태그 안에서 버튼은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니까 전송용으로 많이 쓴다 라는 거고. 자, 이거 버튼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죠. 이러고 나서 이 작성 누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얘가 타입이 서브밋이라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인풋은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인풋은 기본이 텍스트라서 애초에 버튼 모양으로 안 생겨요. 이렇게 되면 바뀌어라. 네. 이렇게 나와요. 인풋은 기본 타입이 텍스트라서. 이거 지워도요, 이게 지금 안 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얘는 기본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만약에 서브밋을 할 거다, 그럼 타입에 서브밋을 꼭 넣어줘야 되고, 버튼은 폼 태그 안에서 쓰였으면 그냥 서브밋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만들었어. 아니네. 아까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지금 서브밋이 내장되어 있잖아요. 서브밋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폼으로 감싸져 있는 거 안에 있는 이런 인풋들 있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은 이런 텍스트 에어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입력을 받은 애들이 이 요청에 넘어가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만 넘기면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요청 넘길 때 이렇게 이름 붙이죠. 이 값은, 타이틀 1이라고 하는 값은 이 이름으로 보낼 거야, 바디 1이라는 값은 바디로 보낼 거야, 이렇게 정하죠. 이것처럼 얘도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그 이름은 name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타이틀 넣어주고, 얘를 body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서블릿에서 article to write, 이 서블릿에서 파라미터를 꺼내고 있죠. 타이틀과 body로.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식에서는 얘네를 꺼내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 요청으로 이 값들이, 이 인풋에 들어있는 값,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들어있는 값이 타이틀과 body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블릿이 얘를 통해 꺼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목을 입력을 했고 내용을 입력을 해요. 작성 버튼을 누르면 생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임 속성을 잘 지정을 해주면 그 네임이 키가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 꺼낼 때, 리퀘스트 안에 있는 파라미터 꺼낼 때 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얘가 들어가 있죠. 주소에. 이건 get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폼 태그에다가, 자, 여기서는 폼에 지금 메서드라는 애를 적어주고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 안 썼잖아요. 지금 우리 코드에는 없죠. 없는데 get으로 넘어갔어요. 없으면 get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꾸려면, 뭐야 이거, 뭐지? 방금 뭐였지? 얘를 다른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려면 메서드 해놓고 여기를 포스트라고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얘가 포스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글쓰기 들어가서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요. 왜 못해요? 네, 지금 우리한테는 포스트가 없어요. 이거 두 개시잖아요. 원래 이거 서블릿 딱 처음 만들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서블릿 아무거나, 네, 이런 걸로 하나 만들면
여기 두 겟과 두 포스트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은 안 쓸 거예요 하면서 다 지웠잖아요. 이제부턴 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라이트에 갖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근데 두 겟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저 위치 잘 보시고, 아이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약간 규칙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두 겟과 두 포스트를 같이 쓸 때요, 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규칙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에 이런 거 안 썼는데 이제는 쓰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좋다라는 거고. 근데 같이 안 써도 붙여줘도 되는데, 같이 쓸 때는 안 붙이면은 무슨 이유, 다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괜찮을걸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마 괜찮긴 할 건데, 이렇게 붙여주는 걸로. 자, 그러면 이 두 포스트가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 해요? 결국 두 겟 하고 있죠. 결국 일은 얘가 해요. 그쵸? 근데 두 포스트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입력을 해주고 작성을 하면 이제 되죠. 우리가 메서드 포스트로 요청을 보낼 거다 라고 메서드 액션 옆에다가 붙였잖아요, 이 JSP에. 이걸 붙이면 얘는 해당 서블릿, 이 액션에 적혀있는 이 서블릿 요청을 찾아가는데, 갔을 때 포스트로 요청이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어딨어? 이거죠? 얘를 일단 타요. 탔을 때 요청에 그 파라미터들 똑같이 담아와요. 그걸 다시 넘겨주면서 두 겟, 결국 얘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돌아가는 것밖에 더 돼요? 자,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없죠. 포스트는 주소창에 노출이 안 돼요. get은 주소창에 그냥 다 노출, 포스트는 주소창에 노출을 안 시킵니다. 자, 근데 이게 주소창에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옆 사람이 봤을 때, 뭐 혹은 페이지가 열려 있을 때 중요한 정보들을 숨길 수 있는 좋은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보통 의문을 가지시는 게, 그럴 거면 get 왜 써요? 그냥 포스트만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포스트를 거의 대부분 많이 써요. 근데 ge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더 깊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포스트가 완전히 가려지는 건 또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개발자 도구를 켜놓고요, 글쓰기 버튼을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고 글쓰기 버튼 딱 누르면요, 이거 바뀌었죠? 지금 라이트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됐다, 이런 게 기록이 남거든요. 자, 보세요. 입력을 해요. 작성 버튼을 눌러요. 그럼 두라이트가 있죠, 여기에. 자, 얘를 눌러보면 들어와요. 여기 제가 입력한 거 여기 있잖아요. 주소창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100%다 숨겨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진짜 꽁꽁 숨기려면 여기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숨겨줘야 돼요. 포스트만으로는 그냥 주소창에 노출시키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 정도지 아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SQL 인젝션 보면서 데이터 평문 전송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요한 비밀번호 같은 정보였다? 그럼 이거 다 평문 전송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취약성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스트가 이제 주소창에 노출을 안 시키는 방식인데, 무조건 그렇다고 포스트가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일은 게시한다. 그냥 숨겨서 가져온 거를 다시 걔한테 백단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소에서 가려놓고 서버 쪽에서 내가 몰래 받아왔는데 너한테는 그냥 대놓고 보여줘도 되지, 왜냐? 사용자들은 여기는 못 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자, 일단 그러면 얘는 지워버리고, 이 액션에 들어갈 때 얘도 만약에 서블릿 URL 매핑 요청에서 위상이 달랐다면 똑같아요. 이거 해주면 돼요. 뭐야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두 개가 잡히지? 우리 만약에 여기가 홈에 있는 두라이트였다, URL 매핑이 이랬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위상 A링크에 넣어주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방식이니까. 지금은 어차피 리스트에서 아니지, 작성 페이지 아티클 라이트잖아요. 거기서 아티클 to 라이트로 요청이 넘어가야 되니까 앞에 있는 아티클이 똑같으니 그냥 얘만 바꿔줘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만 바꿔도 되는데 앞에 있는 것까지 그냥 다 일관적으로 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글 잘 써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찾아갈 수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쓰기도 귀찮아가지고 진짜 단순하게 딱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이것만 적어주고요. 그 전 경로로 가서 다른 폴더로 가야 된다, 다른 경로를 찾아야 된다 그럼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포스트는 다 대문자로 써져 있나요? 얘요? 소문자로 써도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해볼까요? 이게 상관은 없을걸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어떤 버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버전에서는 이렇게 소문자로 써놓으면은 여기서 노란 줄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냥 대문자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쓰는 거예요.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작성 기능도 완료를 했고요. 근데 지금 작성 페이지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글을 써야만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거 하나만 만들어 줄까요? 얘는 이제 폼 바깥에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고, 얘는 목록 이런 거, 여기에는 리스트 넣어주면 되겠죠? 같은 위상이니까. 자, 그러면 목록 버튼도 나왔고, 얘 누르면 돌아갈 거고, 글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메인 딱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얘 안 건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상세 보기, 목록, 페이지 이동, 뭐 글 삭제, 다시 여기서 홈 가는 것만 없네요. 홈 가는 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포스트 필요 없어서 지워놨던 것들을 포스트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할까요? 필요할 때만 할까? 추가를 미리 할까? 지금 다 숨긴다는 아니요, 포스트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두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여기다 추가해 주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다 이 두 포스트가 있어야 우리가 뭘 보낼 때 포스트 요청으로 보내든 get으로 보내든 둘 다 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필요할 때 넣도록 하죠. 굳이 뭐 미리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두 개과 두 포스트 이런 서블릿 자체를 아예 안 씁니다. 이 서블릿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일 수업 있죠, 저희? 금요일. 내일 수업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오세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쉬워요. 우리 이미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게시물 수정 기능 구현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힌트가 이거예요. 방식은 작성 기능과 유사해요. 근데 양식은 상세 보기와 유사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게시물 수정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가 디테일에 상세 보기에서 삭제, 뭐 수정, 목록 이런 버튼 중에 수정 버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일단 우리가 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수정은, 그쵸? 그러면 write.jsp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 페이지를 띄워놨어요. 띄워놨을 때 지금 우리 상세 보기가 뭐 번호, 날짜, 뭐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번호랑 날짜 이 양식 그대로 보여주는데, 똑같이 보여주는데 이 제목과 내용을 다시 입력받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상세 보기랑 비슷한 거고요. 이 전체적인 기능을 만드는 방식은 작성 기능과 유사한 거예요. 서블릿 2개에 JSP 하나.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을걸요? 이거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라이트 참고하시고 디테일이랑 뭐 이런 라이트 서블릿들 참고하시면은 이거 진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하면은 지금 한 2분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은 또 이해하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내일 수업에서 이거부터 같이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